안녕하십니까, 김정일입니다. 오늘은 더블 아치와이어의 세 번째 파트로서 증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증례는 크레스트 하이앵글 비발치 증례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13세 된 여자 환자로서 그 다음에 거미 스마일,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과계교합을 주소로 내원을 하였습니다. 정면에서 보면은 나쁘지 않고 측면에서 보면은 하악이 후방 위치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구악내 모습을 보겠습니다. 상하악 전치부에는 그와 같은 총색은 심하게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상하악 제3대구치는 지금 치과는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상하악의 측방치군 제1소구치, 제2소구치가 이와 같이 구개축으로 경사도가 되어 있고 거기에 맞게끔 하악도 같이 설축으로 경사도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환자의 정모 사진을 보겠습니다. 정모 사진에서 보면은 약간의 비대칭을 보이지만은 그 다음에 크게 상악골, 하악골에서 비대칭은 보이질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 2부에서 비대칭은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정면에서 모습 보면은 크게 나쁘지가 않게 됩니다. 이 환자는 과계교합을 보이게 되죠. 견치키를 봐야 됩니다. 견치키가 보면은 우측과 좌측 다 1급의 견치 관계를 보이게 돼요. 특히 상하의 제1소구치, 제2소구치는 이와 같이 치관이 설측으로 경사도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환자의 로어 립과 그 다음에 상악 전치와의 관계를 평가를 하였습니다. 덴탈 프로브를 가지고서 로어 립이 어디에 위치되나를 봤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와 같이 잇몸 부위의 위치를 한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상적인 로어립의 위치는 인사이저 서드 이 위치가 돼요. 그러면은 이 위치가 이만큼 아파를 시킬 수 있을까요? 이 환자의 어퍼 드림 라인은 10mm가 됩니다. 이 환자의 10mm인 경우에는 아주 심한 정도가 되겠죠. 이 환자의 ODI, APDI, CF를 보겠습니다. AB2 맨디블라 플랜 68도,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파라탈 플랜이 ANS가 하방에 위치했기 때문에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ODI는 69.5. 그 다음에 A 포인트가 전방에 위치했기 때문에 AB 플랜 앵글은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APDI는 76. 그래서 ODI 69.5, APDI 76, 145.5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환자의 ODI, APDI, CF를 보게 되면은 크레스트 하이앵글이 됩니다. ODI 숫자, 그 다음에 APDI 숫자 다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CF는 큰 그룹 자체는 변하지가 않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환자는 FMA 37도입니다. 이 환자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딥바이트 된 게 치성 골격적인 딥바이트일까요? 치성 딥바이트일까요? 치성 딥바이트입니다. 이 환자인 경우에는 바이트는 쉽게 열릴 거예요. 어퍼 드림 라인은 10mm입니다. UOP는 23도, POP는 26도예요. 어펀트 FH 92도, 인터셀 앵글 141도입니다. 상악의 전치가 심하게 정출이 되어 있으면서 구개축으로 경사도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환자의 문제 목록을 보겠습니다. 프로파일이 지금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일단 그러면은 파서블 솔루션은 비발치예요. 딥바이트인 경우에도 가능하면 비발치입니다. 그 다음에 상악의 전치가 오버 이럽션이 되어 있어요. 가능하면 비발치로 하고 상악의 전치는 아파를 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스티프한 UOP, 스티프한 POP는 이거는 비발치로 하고 가능하면은 구치부를 직립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교합평면에 변화를 줘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악의 전치가 어펀트 FH가 92도, 인터셀 앵글 141도로 링고 버전 되어 있어요. 가능하면 비발치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비발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인 경우에는 일단 안면 비대칭 약간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7mm의 아파는 제한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7mm를 아파하기 위해서는 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 안모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환자는 수술을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 교정치료를 해야 되겠죠.
교정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비발 치료 누구나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치관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크라운 랭스링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도 또한 여러분들이 진단하는 과정이지만은 유지까지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러한 딥바이트인 경우에는 나중에도 재발이 잘 됩니다. 물론 이 환자인 경우에는 치성으로 된 과계교합이기 때문에 골격성 과계교합에 비해서는 재발률은 떨어질 거예요. 그래도 상악의 전치는 정출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엔테리어 바이트 플레이트 위드 인사이저 캡을 가진 리텐션 타입을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제3대구치는 관찰을 해서 발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누구나 비발치를 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레벨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인트루전 아치를 먼저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엔테리어 바이트 플레이트도 쓸 것이에요. 그런데 엔테리어 바이트 플레이트는 치성이기 때문에 바이트는 금방 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상하악에 묘가 들어가서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하악에 먼저 장치를 붙였습니다. 이니셜 아처에는 014 나이타이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하악의 전방부의 총색을 피기 위해서 상하악에는 엔테리어 바이트 플레이트를 끼고 그 다음에 전방부에 전략적인 레벨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 41번 부위에 오픈 코일 스프링을 썼죠. 4월 달에 엔테리어 바이트 플레이트가 들어갔습니다. 2달 만에 이와 같이 바이트는 금방 오픈이 되는 걸, 열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치성으로 가진 과계 교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환자가 컴플리션 팩터가 160 이상이면 이와 같이 잘 열리지는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하이 앵글 타입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바이트 플레이트를 끼게 되면 효과가 금방 하악 자체가 이와 같이 열리면서 우리가 바이트가 오프닝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레벨링을 하고 그 다음에 상악의 전치부의 진지벡토미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묘를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정주항을 맞추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교합을 더 긴밀하게 맞추기 위해서 묘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진지벡토미를 하기 전에 보다는 이와 같이 치관이 길어진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상악의 이와 같은 상태에서 묘가 들어가면은 당연히 음식물이 더 많이 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상악의 전치부에 이와 같이 더블 아치와이어를 하고 그 다음에 상악의 전치를 압화를 시켰습니다. 그러고서 묘가 들어갔죠. 묘가 들어가서 보시면은 정주항이 약간 왼쪽으로 갔습니다.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오른쪽은 숏 클래스 3, 왼쪽은 숏 클래스 2 고무줄을 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고무줄을 끼는 경우에는 나중에 피니싱 파트를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때도 중요한 거는 정주항 체크하고 그 다음에 견치관계, 좌우측 견치관계를 체크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은 장치가 쉽게 제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바람직한 1급의 견치, 그 다음에 바이트가 이와 같이 오프닝 된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 전 파노라마, 그 다음에 치료 후 파노라마를 보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근심 경사도 된 하악의 구치들이 직립이 된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치료 전 PA, 치료 후 PA를 보게 되면은 치료 전에도 PA 상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더욱더 자신감 있게 웃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게 되죠. 치료 전 셉, 레터럴 셉이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바이트를 오프닝을 시켰지만은 그와 같이 많이 오프닝 된 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상악, 하악 전치, 구치들이 조금씩 이동이 된 걸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치료는 1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컨비네이션 팩터는 절대로 바뀌지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어퍼언투 립라인은 10mm였던 게 7mm로 압화가 된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아파인 경우에 있어서 교정적으로 아파가 가능한 경우에는 보통 한 3mm, 최대로 4mm까지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5개월 뒤에 유지 상태도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 전, 치료 후, 그 다음에 유지 상태, 그 다음에 보면은 상악하게 아치 모양이 일단 바뀌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아치폼을 만들어주면서 그러면서 후방으로 위치한 하악이 더욱더 전방으로 위치한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전체 과정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상악에 먼저 레벨링을 했죠. 그리고서 하악도 레벨링을 합니다. 그러면서 상악의 전치를 아파를 하기 위해서 더블 아처야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파를 하게 되면 상악의 전치가 더욱 치관의 길이가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크라운 랭스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서 상하악의 묘가 들어가서 그 다음에 정중앙과 그 다음에 측방치군의 교합을 맞추면 치료가 끝나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묘에서의 그 치료 과정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전략적인 레벨링, 그 다음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상악의 전치가 정출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블 아처야를 사용을 하면서 전략적인 레벨링을 같이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 방법은 마지막에는 묘를 이용해서 우리가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